자, 그래서 3단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은 뭐냐면 화학 2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화학 평형의 정의를 아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 평형 알아? 화학 평형이 뭔지 알아? 이런 걸 묻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뭐야?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는 아니지. 기말고사를 해야 되냐? 1학기 기말고사는 여기서 정의를 묻는 거야. 1번은 정해져 있어. 딱 1번 문제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문제가 1번 문제가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내가 머리를 확 다 밀어버릴 수도 있어. 모든 문제 정의는 바로 뭐야? 1번 문제의 정의는 다음 중 가역 반응이 아닌 것은. 이게 무조건 1번 문제란 말이야. 왜? 시작점이 뭐야? 화학 평형이니까. 화학 평형이 뭔 줄 알려면 정반응과 역반응과 가역 반응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자, 합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을 쓰면 이렇게 쓰지. A라는 물질과 뭐가 반응해? B라는 물질이 반응하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하면 뭐 되는 거예요? AB라는 물질이 되겠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 3단원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가 3단원을 배우기 전까지 왼쪽에 쓰는 걸 우린 뭐라 그러지? 반응 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A랑 B랑 반응해서 얘를 반응했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쓰는 걸 우린 무슨 물질이라 그러지? 그걸 생성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물질.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A랑 B가 반응해서 AB라는 생성물질이 생겼다. 우린 보통 이렇게 쓰는 거야, 화학 반응을. 그래서 왼쪽에 반응물질, 오른쪽에 생성물질을 쓰는 거지. 됐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 단원부터는 이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정반응. 근데 우리는 2단원부터는 이 생성물질이 무슨 물질로도 되는 거야? 반응물질로도 되돌아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지. 이렇게 가는 반응을 우리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지? 이걸 역반응이라는 거야. 역반응이라는 거야. 역반응.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평형, 요 단원부터는 화학평형이라는 건 뭐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다음 중 가역반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뭐지? 가역 반응이야. 알겠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모든이라는 쓰면 안 되겠다. 대부분은 뭐라고? 가역 반응이야.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 가역 반응이 아닌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음 중 가역 반응이 아닌 게 뭐냐라는 거지. 다시 한 번만 써볼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A, B는 될 수 있지만 이 A, B라는 물질이 다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단 말이지. 이렇게. 즉 생성물질은 반응물질로 되돌아갈 수 없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B 아닐 B자 쓴 거야, 한자로. B 뭐라 그래? 가역반응. 그러니까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인 것은. 그래서 우리 책에서 나오는 비가역 반응이 몇 가지 있어? 4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 됐습니까? 4가지가 있단다. 그래서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인 것은 아주 쉬워. 비가역 반응인 것은. 말로만 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 무슨 반응이야? 연소 반응이야. 연소라는 건 물질을 뭐 하는 거야? 태웠다는 거잖아, 태워. 물질을 태우는 거야, 물질을 태워. 물질을 태우는 반응은 전부 다 무슨 반응이야? 물질을 태우는 건 전부 다 무슨 반응이야? 그래, 비가역인 거야, 물질을 태우는 건. 밖에 비 오냐? 밖에 비 와? 날씨 좋았는데? 됐어요. 그래서 물질을 태우는 건 전부 다 뭐라고? 비가. 얘 이름 뭐야? CH4. 메테인이야. 우리 메테인 어디서 쓰지? 메테인 어디서 써? 도시가스.
메테인 어디서 쓴다고? 도시가스로 쓰잖아. 도시가스. 그 얘가 도시가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도시가스를 태우면 CH4를 태우지. 그럼 산소랑 반응해서 뭐 나오지?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겠지. 근데 봐라. 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우리는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뭐를 만들 수는 없어.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뭐 만들 수는 없어. 그렇지.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메테인이나 산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만약에 우리가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메테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때? 그럼 우리나라 뭐 겁나 잘 살겠지. 뭐 석유 같은 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메테인으로 석유 대체할 수 있거든. 알겠어요? 근데 우리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메테인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겠지.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비가역이라 그래. 또 뭐 있어? 금속과 산의 반응. 그래서 우리는 얘는 마그네슘이라고 썼네. 마그네슘이 뭐에 반응해? 산과 반응.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산이 금속과 반응하면 뭐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 우리는 산에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주 소량의 수소를 얻고 싶을 때는 뭘 집어넣어?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어서 수소를 얻는 데 쓰는 거야. 아주 소량의 수소를 얻을 때는 알겠니? 됐어? 그러면 우리는 수소와 이거 만들어진 걸 염이라 그래? 염이 만들어진다고. 알겠니? 근데 수소에다가 염을 넣고 반응시키면 다시 산과 금속이 만들어져.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가역이야. 알겠죠? 그래서 비가역은 뭐 있어? 연소 반응, 금속에다가 산 집어넣고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봐. 앙금 생성 반응.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중화 반응. 너네 앙금 생성 반응 배웠지? Ag 플러스 뭐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AgCl 이런 게 되겠지? 됐니? 그럼 다시 뭐야? 앙금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지. 됐어요? 앙금 생성 반응. 또 무슨 반응이야 그래 이거? 중화 반응. 얘 무슨 이온이야? 수소 이온이야. 얘 무슨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이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가지고 뭐 만들어지지? 물 만들어지지. 우리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산과 염기로. 근데 물을 분해해서 산과 염기를 만들 수는 없어. 물을 분해해서 산과 염기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반응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제 1번은 전부 다 뭐야? 비가역 반응. 다음 중 비가역 반응인 것은, 다음 중 가역 반응인 것은 이런 것을 찾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다음 중 비가역 반응과 가역 반응을 찾아야 돼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가역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있어? 석회암 동굴 만들어지는 거. 너네 석회암 동굴 만들어진 거, 이 화학식은 내가 안 쓰겠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들어주면 니네 여기 화학식으로 쓰면 탄산칼슘이라고 쓰지. 이게 석회암이야, 석회암. 이게 석회암이야. 화학식으로는 석회암, 우리가 물질명으로 뭐라 그래? 탄산칼슘. 됐어요? 그래서 물질명으로, 말을 잘못했다. 화학명으로는 탄산칼슘이고 물질명으로 뭐라 그래? 석회라 그래. 요 분필 뭐야? 그래, 이거 석회암이야. 알겠니? 그 다음 또 뭐 있지? 시멘트, 이게 뭐야? 석회암이야. 그 다음 뭐 있지? 조개 껍데기. 또는 생물의 딱딱한 것들 있지.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또 뭐 있니? 굴 껍데기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석회암이란 말이야. 됐니? 근데 봐. 물과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을 녹여?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알겠니? 우리 책에서 얘가 먼저 선행돼야 돼. 얘가 선행되면 뭐가 되지?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겠지. 그럼 얘가 뭐 되냐면 H2CO3가 돼야 되겠지. 얘가 누구야? 탄산이야, 탄산. 이거 산이야, 이거 산. 약산이겠지만 산성물질이잖아. 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산의 성질 두 가지. 산의 성질. 산의 성질. 뭐 배웠어?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 또 탄산염 광물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 발생한다. 그래서 탄산염 광물, 이게 탄산염 광물이고 얘가 산이야. 그래서 얘가 산이고 얘가 석회암이니까 이 산에 석회암이 녹아버린 거야. 그래서 산에 석회암이 녹았다는 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쓰고 여기 AQ 돼 있다는 건 얘가 칼슘 이온하고 탄산수소 CO3 마이너스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하고가 나눠진 거란다. 이렇게 나눠진 거야. 이렇게 나눠진 거야. 알겠니?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아, 산에 석회암이 녹은 거야. 됐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석회암이 녹은 거야. 뭐, 말 더 해주려면 멀리 갔다 와야 돼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알겠니? 그러면 석회암 지대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땅이야, 땅. 이게 땅이라고, 땅. 땅 속이고 이게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땅 속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석회암 지대란 말이야. 근데 석회암 지대에 뭐가 스며 들어간 거야? 빗물이 스며 들어가는 거야. 이게 빗물이야, 빗물. 빗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가면 이 빗물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탄산이 되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 빗물이 이 석회암을 이렇게 녹이는 거야. 이렇게 석회암을 싹 녹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 여기서 뭐가 생겨? 동굴이 생긴 거야. 이게 석회암 동굴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졌지. 그런데 얘가 지금 어때? 물에 녹아있던 건데 얘가 위에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얘가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고드름처럼 생긴 거 이게 석회암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 자라는 걸 석순이라 그럴 거야 아마. 위에서 올라오는 거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 고드름 뭐라? 석주라 그러나? 이걸 석주라 그럴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붙기도 하지.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지. 달라붙으면 그걸 종류석이라 그러나? 그게 석주야? 그게 석주래. 위에 있는 게 그러면 종류석인가 그럴 것 같아. 됐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뭐야? 석회암 동굴도 이거 몰라도 되는데 하나는 외우자고. 석회암 동굴도 뭐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가역 반응이라는 거지. 저게 만들어지는데 수억 년 걸리겠지만 저게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가역 반응. 알겠니?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가역 반응.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야? 가역 반응을 가르쳐주는 거야. 가역 반응을. 나는 가역 반응의 정의가 뭔 줄 알아야지.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 반응, 정의는 알자는 거지. 가역 반응. 물론 우리 책에는 가역 반응 이게 있지. 뭐 있어? 황산구리. 여기 물 분자 5개야. 물 분자 5개라고 해서 이걸 오수화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5개 물 분자에 황산구리가 녹으면 뭐 되는 거야? 흰색의 고체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뭐야? 이거 좀 말하기 좀 어려운데 물에 녹은 거야. 다시 물이 증발되면 색깔을 띠고 물이 또 고체가 되면 무색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야 돼? 푸른색이 되는 거란다. 뭐 이런 것들. 됐어요? 또 뭐 있지? 얘도 있어요. 이건 코발트야. 염화 코발트. 염화 코발트를 물을 만나면 무슨 색이 되는 거야? 붉은색이 되는 거야. 근데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물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염화 코발트에다가 물을 갖다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바뀐다. 또 물이 증발되면 어떻게 돼? 푸른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염화 코발트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용액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 없다 가역 반응이란다. 이런 가역 반응에 대한 예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다. 됐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다음 중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정해져 있는 루틴이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뭐 한다고? 구별할 수 있다. 종이야.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구별할 수 있죠? 시험은 다 맞았다며. 잘했어요. 다 맞았다며. 두 번째 단어야. 동적 평형이야. 동적 평형이야. 동적 평형. 동적 평형.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동적. 무슨 뜻이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어쩌라는 거야? 마치 뭐지? 마치 화학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지. 화학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우린 뭐라 한다고? 동적 평형인 거야. 엄청 중요한 단어야. 동적 평형. 자, 가자. 동적 평형에선 얘가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나온다. 세 가지 싹 다 알아야 되겠지. 동적 평형, 그 중에 상평형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 뭐 어떤 것든지 하나밖에 안 나올 텐데 나오면 어때? 되게 쉽지. 우리가 제일 많이 쉬워하는 게 얘야. 상평형이야. 아이고. 상이 뭐지? 상이 뭐냐? 상이 뭐냐라는 거야. 상이 뭐냐라는 거야. 상이 뭐냐? 상 뭐야? 아, 상태. 알겠니? 상은 상태의 준말이야. 상태라는 건 뭐지? 고체, 액체, 기체. 됐니? 고체, 액체, 기체를 우리 뭐라 불러? 상이라 그런 거야. 됐어요? 인사. 우리 똑똑한 인사잖아. 인사야? 먼저 엄청 똑똑하다. 됐어? 인사야? 고체가 뭐야? 고체. 고체가 뭐야? 아, 종이야? 그래, 알았어. 종이한테 물어볼게. 종이야, 고체 뭐야? 고체 뭐야, 고체? 어? 아, 얼음이 고체야? 저희가 머니까 네가 대신 맞자. 그리고 이따 갈 때 때리면 되잖아. 고체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 고체가 뭐냐고 묻는데 대꾸를 안 하면 고체 뭐야? 입자가. 여기까지 맞아.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그렇지. 고체는 입자가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 고2가 정도 되면 알아야 되지. 고체,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 문제는 치사한 새끼들. 왜? 라는 거야. 문제는 왜? 상을 지금 설명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알자고. 얘가 고체야. 고체는 입자들의 운동이 없어. 입자들의 운동은 없지만 뭐는 있어? 진동은 할 수 있어. 그럼 물리하는 사람들은 배워야 돼. 됐죠? 왜 고체는 입자들의 운동이 있을 수가 없지? 라는 거야. 왜 운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간단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됐니? 서로 뭐 한다? 당겨. 이 세상 모든 입자는 서로 당기는 거야. 이 당기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인력이라 그래. 인력이라 그래요. 됐니?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뭐 하지? 운동하는 거야. 뭘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됐어요? 됐니? 그럼 고체의 정의는 뭐가 돼야 돼? 입자 간의 인력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력이 더 크다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입자들의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운동 에너지보다 더 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고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게 고체야. 그러면 액체는 뭐니? 액체는 인력이 운동 에너지보다 어때야 되겠어? 인력이야. 인력이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얘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됐어? 누가 더 커? 운동 에너지가 더 커. 근데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 그러니까 요 입자가 자유롭게 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액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는 어떻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뭐 할 수 없어? 아주 자유롭게 날아가거나 그러진 못하는 거야. 그게 액체야. 상평형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그럼 기체는 뭐야? 기체는 입자 간의 인력보다 운동 에너지가 무한히 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체 얘기를 좀 할 건데 니네 이거 화학 1이고 지금 화학 2는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 그래? 화학 2 이름이 뭐라 그랬지? 화학과 뭐라고 하던데? 있어. 니네 2학기 때 뭐 그거 배운다며. 옛날에 화학 2라 그랬어. 화학 2가 뭐부터 시작이야? 기체부터 출발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체부터 출발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인력은 운동 에너지 K에 비해서 무한히 작은 거야. 무한히 작은 거야. 뭐가 무한히 큰 거야?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무한히 큰 거야. 얘가 무한히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인력은 무시할 만큼 작은 거야. 그럼 기체의 정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입자가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이 기체들은 뭐 하겠어 지금? 그렇지, 움직이는 거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기체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정지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기체가 움직이면서 선생님의 볼따구를 때리겠지. 우린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그걸 뭐라 부르니? 그걸 뭐라 부르지? 그걸 기압이라 그래. 압력, 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기압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기체 알았어? 내가 앞으로 기체 얘기하면 아, 요게 기체 입자야? 그럼 얘는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뜻이야.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상평형, 상태평형 아주 쉬운 건데 기체를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는 학생이 좀 있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상평형 해보겠습니다. 잘 봐. 내가 물을 담았지? 액체야, 물이라고 합시다. 물. 그러면 봐. 요 물 표면에서 됐니? 요 물 표면에서 얘가 액체인데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됐어요? 우린 이걸 뭐라 불러? 증발이라 그러는 거야. 혹시 요 안에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걸 뭐라 그러지? 요 안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건 뭐라 그래? 이건 끓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증발과 끓음은 단어가 달라. 그래서 물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 이걸 뭐란다고? 증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야. 얘가 증발되지. 이 증발되는 거지. 얘네들이 증발되는 그 증발량은 누가 결정을 해? 그 증발량을 누가 결정할까? 온도가 결정을 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증발이 잘 돼. 두 번째, 누가 결정을 해? 표면적이 결정을 해.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으면 어때? 증발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얘가 시간이야. 얘가 증발량이야. 여기가 증발량 할게. 증발량. 그래프야 이거. 됐니? 얘가 증발량인데 증발량은 이렇게 일정한 거야. 이게 증발량이야. 왜 증발량은 일정하게 그려지는 거야? 증발을 결정하는 요인이 온도하고 표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증발량은 표면적도 변하지 않고 온도도 변하지 않으면 증발량은 그대로인 거야. 됐어? 그런데 얘가 이제 두 번째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놓지. 그럼 뚜껑 닫아놓으면 여기 증발된 기체가 있겠지. 여기 증발된 기체가 있겠지. 얘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물로 되돌아와. 됐니? 물로 되돌아오겠지. 모든 기체는 끊임없이 운동할 수 있다 그랬지. 그냥 여기 있던 기체가 만약에 요 위에 유리판을 맞으면 그냥 맞고 어떻게 돼? 튕겨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 튕겨서 나온 놈이 어떻게 돼? 물로 되돌아가면 얘가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거야. 안 나와. 얘는 튕겨서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 있던 기체는 어떻게 돼? 요 벽 맞고 다시 어떻게 돼? 물로 되돌아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로 되돌아오는 걸 우리 뭐라 부르지? 이걸 응축이라 그래. 응축이라 그래. 응축. 알겠니? 이걸 응축이라 그래. 그럼 저 응축량은 누가 결정하지? 여기는 뭐가 결정해? 물 분자수가 결정해. 수증기라고 할게. 수증기가 정해. 수증기 분자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하나도 수증기가 없었단 말이야. 뚜껑을 막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뚜껑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수증기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수증기의 양은 점점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무슨 양이야? 얘가 응축량이야. 얘가 응축량이야. 얘가 응축량이야. 응축량.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야 돼? 증발량은 그대로인데 응축량은 어떻게 돼? 점점 많아지겠지. 근데 여기 봐. 요걸 T1이라 그럴 때 증발량이 많아? 응축량이 많아? 증발량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증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물의 높이, 요 물의 높이, 요 물의 높이, 요 물의 높이 이 값을 H라고 한다면
요 T1에서는 어떻게 돼? 저 H값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T2까지도 해볼까?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야 돼? T2가 여기라면 이때도 아직은 증발량이 더 많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T3가 됐어. 요 지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증발량과 무슨 양이 같아버려? 응축량이 같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증발되는 애 물 분자수가 100개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되돌아오는 응축량의 개수도 어때? 100개야. 그러면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지. 그러니까 내 눈에는 마치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 동적 평형 상태라 그래. 여기를 평형 상태라 그러는 거야. 여기를 평형 상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화학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반응과 이것도 식으로 쓰면 H2O 물이야. 얘가 뭘로 바뀌어? H2O 뭐야? 수증기야. 근데 얘가 다시 수증기가 물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 되고 수증기가 물 돼야 되겠지. 정반응, 역반응이 됐을 텐데 이 T3 이후에는 이 속도가 같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마치 뭐 되는 거야? 그렇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걸 우린 뭐라 부른다고? 동적 평형 상태라 부른다고. 뭐 이거 굉장히 쉬운 거잖아. 아, 화학 3단원에서 제일 쉬운 게 얘 아니야? 근데 너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네. 치사한 놈들. 쉬워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알아서 관심이 없는 건지 다 알아들어서 관심이 없다 이거지? 치사한 놈들. 종이야, 밖에 비 많이 와? 적당히는 어느 정도 와요. 적당히야. 우산을 쓸 만큼이야?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이야? 아, 우산을 안 써도 될 만큼 오는 거야? 너무 선생님 옆구리가 지금 좀 갈비뼈가 좀 부러졌어요. 지금 수업하기가 너무 아픈데 뭐 이렇게 아프냐? 뼈 좀 부러졌다고. 왜? 원래 뼈 부러지면 이렇게 아픈 거야? 많이 아프네. 이게 안 되는데. 어씨. 동적 평형 상태인 거야. 됐어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 그래서 동적 평형 중에 하나 했어. 이제 뭐 했어? 상평형. 3개 중에 하나인 거야. 두 번째 거 뭐 있어? 용해평형. 알겠니? 용해평형 좀 빨리 해보자. 용해평형 뭐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우리는 용해평형을 2가지로 할 수 있어. 설탕이나 소금으로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주로 누구로 해? 뭘로 하냐? 소금으로 해. 설탕으로 잘 설명 안 하고 소금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금의 편형이야. 알겠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단어를 조금 잘 써야 되는 거야. 선생님 보자. 우리는 포화용액, 불포화용액인데 포화용액 잠깐 쓸게. 포화용액. 됐니? 포화용액.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웠을 거야. 자, 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을 넣고 소금을 계속 집어넣어. 소금을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이 어때? 잘 녹겠지. 소금이 막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막 들어가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지금 소금이 물 속에 녹아. 이걸 굳이 이렇게 쓸 수 있어. NaCl이 물에 녹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렇게. 물에 녹겠지. 선생님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선생님 이번에 쇼츠 거의 100만 가는 것 같아. 지금 80, 90만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80 얼마던데? 조금 있으면 100만 가겠어 진짜. 앞으로 나 쇼츠 100만 가면 인플루언서라 불러줘. 알겠니? 나 그럼 이제 학원 접고 물건 팔러 다닐 거야. 인플루언서는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이제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팔아볼게. 됐어요? 그 쇼츠에서 선생님 뭐라고 썼어?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뭐 이런 쇼츠였거든. 근데 댓글 다는 거 보면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바닷물에 소금 있다고 댓글 다는 애들이 있지. 아, 내가 그치. 좀 불쌍한 애들이 있어.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거기 댓글 다는 애들 뭐라 그래? 마셔보세요. 그러더니 아, 바닷물에 소금이 있어서 짜겠니? 바보 같은 소리 하겠니? 소금이 있어서 짠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나트륨과 뭐가 있는 거야? 염화 이온이 있는 거야. 바닷물에는 소금이 없어. 바보들아. 계속 졸린 놈이 있어서 딴 얘기 해줄까? 혹시 너희들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놈들 무식한 애들 너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어디다 함부로 글을 쓸 때 특히 SNS 같은데 누가 볼지 모르는 그런 곳에 함부로 글을 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SNS에 쓰는 글은 자신의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 지적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알겠니? 모든 말과 글은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만큼 뭘 하는 거야? 말과 글로 표현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거기다 함부로 댓글 다는 건 자신의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거기다 반박을 하지 않지. 왜 반박을 하지 않아? 왜 반박을 하지 않을까? 반박을 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전에 고전 중에 이런 고전이 있어. 알겠어? 이런 고전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 거야. 1 더하기 1은 3입니다.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근데 어떤 새끼야?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2지. 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래? 1 더하기 1은 2인지 1 더하기 1은 3인지를 사또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사또한테 가서 뭐야? 1 더하기 1은 2입니까? 1 더하기 2는 3입니까? 그랬어. 틀린 사람이 곤장 맞기를 했습니다. 그래. 알겠니? 그럼 사또는 누구의 곤장을 때렸을까? 1 더하기 1은 2라고 우긴 사람의 곤장을 때렸어. 그럼 그 1 더하기 1은 2라고 우긴 사람은 곤장을 맞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는 맞았는데 곤장을 맞았으니까. 알겠니? 사또가 뭐라 그럴게? 너의 죄는 저런 멍청한 놈하고 논쟁을 했다는 것이 너의 죄니라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그런 데다가 글 같은 거 올릴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니? 내가 거기다가 답글을 안 달아주는 건 바닷물에 소금이 있다 없다라고 거기다 막 하는데 선생님 바닷물 마셔보면 짭니다. 선생님 사회 가니까 바다가 뭐 소금이 있던데 뭐 그런 데다 답글을 안 달아주는 건 그런 놈들하고 내가 논쟁할 가치가 없기 때문인 거야. 그럴 때 뭐라 하면 돼? 수준이 딱 초등학교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겠니?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상해지겠다. 오늘 강의는 안 올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올리면 큰일 나겠다. 다 가자. 뭐 하다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봐. 지금 소금을 물에다 녹였지? 그럼 그 안에 소금이 있어? 없어? 없어.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는 거지. 그러면 포화 용액이라는 건 잘 봐야 돼. 포화 용액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가는 걸 무슨 속도라 그래? 정반응 속도야. 그러면 얘네 둘이 뭉쳐서 다시 이렇게 오겠지.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역반응이라 그래. 역반응이라는 거야. 역반응인 거야. 그럼 포화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쏘리, 불포화 먼저 하자. 불포화 용액이라는 건 됐니? 우리가 불포화 중학교 때 했을 거야. 불포화 용액이라는 건 얘를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굉장히 빨리 녹아들어간다는 말이야. 설탕물에 물에 녹는다는. 아, 그래서 불포화 용액이라는 건 정반응
뭐야? 속도가 녹아 들어가는 양이. 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다시 염화 나트륨으로 다시 만들어지겠지, 소금으로. 됐니? 그걸 뭐라 그래? 역반응 속도하고 누가 더 큰 거야? 정반응 속도가 더 큰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부등호가 바뀌었어. 아, 나 계속 그 머릿속에 이게 있어서 그래. 100만. 됐지? 100만. 왜? 아까 뭐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 됐어? 아까 막 찾는데? 선생님 인스타 보던 것 같은데? 찾던데? 일단 내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 선생님도 요즘 자주 안 봐서. 100만 되면 할고네. 그지? 명패 오냐? 그런 거? 안 와? 누가 보니까 막 명패 뜯고 그러던데 막 실버 버튼 막 들고 골드 버튼 누르고 막 그지? 뭐, 그 뭐라 그래? 박스 여는 거 막 하던데. 그건 언제 하는 거야? 100만 되면 그런 거 안 와? 그러니까 구독한 사람이. 나는 뭐야? 안 와? 난 안 와? 100만 됐는데 나도? 전화해야 되겠네? 달라고? 달라고? 알았어, 내가 달라고 전화하면 되겠지. 어디다 전화해야 돼? 조커버거? 알았어, 내가 조커버거한테 달라고 해볼게. 됐어요? 그래서 불포화 용액이라는 건 정반응 속도가 더 빨랐어.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반응 반응도 일어난다고. 그 무슨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가 포화 용액 또는 과포화 용액이야. 과포화 용액이라 그래. 과포화 용액, 글씨 봐라. 이거 너무 아파서. 과포화 용액이라는 건 뭐야? 여기에 입자가 더 이상 어떻게 돼?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얘가 그대로 있다라는 건 정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녹아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다시 뭘로 되돌아오는 거야? 소금 덩어리로도 되돌아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과포화 또는 포화라고도 하는데, 과포화 또는 포화라고도 하는데, 과포화, 포화가 되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야. 알겠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봐? 여러분들 책에 낸 실험이야. 여러분들이 얘가 있는 거야. 염화이온 동위원소를 너희들 안 배워서 내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동위원소라고 있어. 같은 원소인데 뭐가 다른 거야? 질량수가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실험할 땐 얘를 35짜리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35짜리. 염화이온 원자량 35짜리로 실험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과포화가 된 이후에 내가 과포화가 된 이후에 여기에 소금을 조금 더 첨가했는데 여기에 NaCl인데 이 Cl 37짜리를 집어넣은 거야. 포화가 다 된 다음에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 그 다음에 소금 NaCl 35짜리를 내가 추가로 더 했단 말이야. 고체 소금을.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용액 액체 상태에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에서 이 35짜리가 37짜리가 발견이 됐단 말이야. 내가 왜 과포가 된 이후에 이 고체를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에서 염화이온 37짜리가 발견되는 거야? 내가 과포화 됐으니까 이 화학 반응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여기서 얘가 다시 이온으로 Na 플러스 Cl 37짜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역반응이 돼서 얘가 생성됐겠지. 그런데 우리 눈에는 마치 이 속도하고 이 속도가 같아서 반응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용해 평형이라 그래. 아주 쉬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상평형, 용해 평형.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동적 평형에 예를 들 수 있는 거 세 번째. 화학 평형이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는 좀 알아야 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죠? 색깔. 누가 색깔을 띠는지 그건 암기돼 있어야 된다. 자, 갑니다. 화학 평형의 대표적인 예로 쓸 수 있는 게 뭐야? NO2잖아, NO2.
NO2가 누구야? NO2. 됐어. NO2가 뭐지? 이산화질소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산화질소의 색이 얘 색깔이야. 얘 색이 뭐야? 얘가 젓갈색이야. 얘 색깔이 젓갈색인가? 얘 색깔이 젓갈색인 거야. 이산화질소의 색이. 됐니? 그러면 이산화질소를 두면 얘가 약간 불안정한 물질이어서 얘가 다시 얘로 바뀌는 거야. 뭐야? 사산화 이질소라고 읽어. N2O4.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사산화 이질소. 사산화 이질소가 되는 거야. 사산화 이질소가. 알겠니? 그러면 얘가 젓갈색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무색이야, 무색. 근데 얘가 정반응만 일어난다면 젓갈색에 여기다 이자 쓰자. 두 분자의 이산화질소가 정반응만 일어나면 사산화 이질소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색깔이 전부 다 뭐 돼야 돼? 무색이 돼야 되겠지. 아주 진한 젓갈색이 다 무색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왜 그런 거야? 아, 여기 사산화 이질소가 다시 이산화질소인 뭘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색깔이 변화가 없다라는 건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 무슨 속도가 같은 거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마지막이야. 얘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뭐야? 그래프로만 나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래프로 나오는데 아주 쉬운 거야. 그래프 2개 그릴 거야. 첫 번째 봐. 얘가 시간이야. 이 시간인데 요 Y축 봐, Y축. Y축 봐. 얘가 뭐야? 속도야. 얘가 속도라고. 얘가 속도가 돼야 되겠지. 그럼 봐라. 정반응 속도는 어떨까? 처음에 봐. 얘가 농도가 많았고 얘는 없었지. 됐니? 그럼 얘 농도가 많은 새끼가 얘로 변하니까 처음에 정반응 속도는 빨랐단 말이야. 근데 얘 농도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정반응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정반응 속도야. 역반응 속도는 어떠냐면 처음엔 얘가 없었겠지. 근데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사산화 이질소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얘 양이 많아지면 역반응 속도도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화학 평형이 되면 평형이 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뭐 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래프는 얘 하나하고 얘인데 잘 봐야 돼. 이 그래프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몰 농도야. 아직 너희들 몰 농도 안 배웠는데 겨울방학 때 배웠어. 농도야, 농도. 그러니까 정반응 물질인 얘는 이산화질소는 어떻게 돼야 돼? 처음에는 농도가 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옅어지겠지. 이게 이산화질소야. 이게 이산화질소. 됐니? 근데 사산화 이질소는 어떻게 돼야 돼? 처음에는 없었지. 근데 얘가 점점 생겨났겠지. 사산화 질소는 어떻게 돼야 돼? 없었다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뭘 조심해야 되지? 동적 평형이 되면 얘네들의 농도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평형 상태일 때 속도는 같아야 되지만 동적 평형이 되면 농도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농도의 변화가 없어야지. 마치 화학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생겨야 되겠지. 이럴 때가 뭐가 돼야 돼? 동적 평형이 되겠지. 이게 동적 평형이 되겠지. 이게 동적 평형이 되는 거야. 이게 동적 평형이 되는 거야. 얘가 동적 평형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 나오면 Y축이 속도일 때는 같아야 되는 거고 Y축이 농도일 때는 두 놈의 농도의 변화가 없을 때가 동적 평형인 거지.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뭘로 나오니까 그래? 그래프로 나오잖아. 시험 문제는 주로 뭘로 나오니까? 그래프로 나오니까 그래. 그래프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학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학 평형이야. 이 그림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이 그림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얘네들은 Y축이 농도니까 더 이상 농도의 변화가 없을 때 이때가 동쪽 평형 상태가 돼야 되겠지. 이 그래프는 더 이상 농도 변화가 없을 때 동쪽 평형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봐, Y축이 뭐야? 속도죠, 속도. Y축이 속도야. Y축이 속도니까 동쪽 평형이 되면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야. 속도가 같아야 되겠지. 이때가 동쪽 평형이 되겠지. 이때가 동쪽 평형이 되겠지. 됐어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는 요 책이 이상하죠. 우리 아직 뭘 안 배웠어? 몰농도를 잘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몰농도를 잘 안 배워놨는데 몰농도 지금 넘어갈 거야. 몰농도 배우고 다시 이렇게 올게. 개수비가 몰농도의 변화비라는 뜻이야. 됐어요? 자, 보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 단원에 있는 문제는 내가 안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한번 완자에 있는 건 풀었고요. 기출픽에 있는 건 숙제로 합시다. 됐어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더 이상 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동쪽 평형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란다.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3단원은 좀 빠르게 갈게요. 4단원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됐죠? 여기가 기출픽 여기까지는 풀어와야 돼. 풀어와야 돼. 이거는 뭐 되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여기서 그렇게 오래 끌지 맙시다. 알겠어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좀 끊어주세요. 좀 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끊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